네, 안녕하세요. 기초 드로잉 김사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본 도형 일단 한 5개 정도에 대한 기본 도형 형태 잡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입니다. 원구. 자, 원구를 일단 형태를 잡는 방법은 가로선을 길게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 세로선을 또 길게 그어 주세요. 이런 형태 잡는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형 형태를 잡고 나면 다음번 차시에는 또 명암을 넣게 되기 때문에 1차시와 2차시 했던 선긋기, 그 다음 명암 20단계 같은 경우에 기초적인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도형이나 나아가서는 이제 형태가 복잡하게 된 이제 그 물체나 인물 등을 명암을 넣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선을 가로 세로 그어 주시고 중심을 표시를 해 둡니다. 중간에. 자, 그리고 연필로 원을 크게 여러 번 중심을 보면서 원을 여러 번 돌려주세요.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기본 도형 형태를 잡을 때 나머지 이래 처음부터 잡아놨던 도형의 그 가로, 세로선들 있죠. 이래 잡는 방법들에 대한 이 선들을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실 때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라도 그 제출하신 그 과제물 중에 틀린 점이 있으면은 그 바로 그 다음 차시 때 지적을 해드리든지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가로 세로 처음 잡을 때 했던 선들을 지우개를 사용하지 마시고 절대 지우지 마시고 원 모양을 잡은 다음 그대로 일단 해서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형 과제물을 지우지 말고 지우개 사용하지 말고 그어주세요. 연습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원 둘레 선 중에서 한 선을 한 길이를 정한 다음 제가 잡은 거는 요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 그 길이를 이렇게 연필을 자로 사용하셔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맞추세요. 딱 중심을 맞춰서 길이를 이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길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또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길이만큼 자 여기가 나왔고 그 다음 또 위쪽 여기고요. 그 다음 아래쪽 자, 이 상태로 바로 그 원을 그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원을 긋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 번 또 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중간을 기점으로 한 번 더 그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선을 여러 번 그어 두셨기 때문에 여러 번 그어둔 원에 비슷하게 맞는 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어줬어요. 여기보다 한 번 더 하실 분들은 또 여기와 여기 중간 해서 한 번 더 또 더 그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셔서 항상 기본적인 형태를 잡을 때는 곡선을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직선을 사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자, 이렇게 하면 구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직선으로 계속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듯이 계속 직선이 겹쳐져서 곡선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항상 형태를 잡을 때는 네, 직선을 사용하세요. 직선 사용. 자, 그러면 이렇게 구가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구가 완성이 됩니다. 직선을 항상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어둔 가로, 세로, 네, 중심 요 표시된 선은 절대 지우지를 마세요. 나중에 과제를 제출하셨을 때 제가 틀린 점이나 틀린 곳이 있으면 제가 다시 새로 지적을 하고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 다른 그 뒤에 도형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형태를 잡기 위해서 길게 중심이나 이래 그어둔 선들을 일단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 네, 원구는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든 구가 들어가는 형태를 잡으실 때 가로, 세로, 중심을 잡고 원을 여러 번 크게 맞춰서 그어준 다음에 한쪽 길이를 정하셔서 가로, 위아래, 그 다음 또 중간 더 세밀하게 하시려면 더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직선으로 계속 연결해서 구가 되게끔 완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다음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여기서 정육면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 정육면체를 앞쪽에서 한 면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와 정면 이렇게 두 면만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연습을 하기 위해서 도형의 정육면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3면이 보이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도형은 이렇게 3면이 보이게 1, 2, 3, 3면이 보이게 이 형태를 잡을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정육면체에서 y, 네, y를 일단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y. 자, 일단 형태를 보는 방향이나 보는 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임의로 제가 정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심에 보는 방향, 요 보는 방향에 맞춘 y를 그어주세요. 어떻게? 길게, 짧게 말고 길게 그어줍니다. 자, y를 그었어요. 자, 제가 이걸 1번, 이걸 2번, 이 선을 3번으로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1차 시 맞나요? 1차 시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기찻길 기억하시나요? 기찻길. 여기 할까요? 여기? 네, 기찻길. 쭉 앞에서 볼 때 점점 앞으로 보면 정말 기찻길이 앞으로 계속 작아지면서 점으로 되는 소실점 기억나시죠? 소실점. 자, 여기에선 그대로 기찻길이 적용됩니다. 자, 어떻게? 자, 이제부터 정육면체 형태 시작합니다. 1번 선에 맞춰서 자, 이 뒷면에 보이는 이 선이 어떻게 뒤로 갈수록 작아지게끔 자,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네. 뒤로 갈수록 좁아지죠. 다음 2번 선에 맞춰서 자, 여기에서 뒤로 갈수록 네, 좁아지죠. 점점. 요 길이가 점점 좁아지죠. 뒤로 갈수록 기찻길 멀리 보는 것처럼 뒤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맞춰서 여기는 양옆선들 있죠. 3번에 맞춰서 자, 3번의 선에 맞춰서 그어진 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거의 평행에 가깝게 너무 이래 작게 좁아지게끔 하진 않았어요. 이 경우는 여기에서는 짧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긴 도형이다. 긴 사각기둥일 경우에는 살짝 살짝 이렇게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만화에서 보는 빌딩들 보면 이런 것들 보셨죠? 우뚝 솟은 밑으로 쫙 작아지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만화에서 보면은 주먹을 이래 뻗었으면
주먹을 뻗었을 경우에 앞에서 볼 때 이렇게 주먹이 얼굴이 작고 주먹만 크게 그리죠. 그것처럼 만화에서는 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만화에서는 더 소슴 빌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 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도형 형태를 잡는 거기 때문에 과장 표현법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평행 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사각 기둥이 아니라서 그대로 평행선으로 그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평행선으로 그으셔도 상관없어요. 짧은 높이이기 때문에. 자, 그럼 3번에 맞춰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1번에 맞춰서 어떻게? 자, 좁아지죠. 점점 갈수록. 네, 뒤로 갈수록 좁아지게끔.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끔. 자, 또 2번에 맞춰서 뒤로 갈수록 좁아지게끔. 자, 이제 여기서 자, 소실점으로 보이는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기찻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찻길. 자, 이러면은 자, 형태가 이제 도형 형태만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육면체가 나옵니다. 이런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사각형에 관련된 물건 물체들 다 형태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으시면 되겠죠. 뭐 책상, 그 다음 뭐 사각형 물건들, 건물, 사각형 건물 빌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각형으로 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형태를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육면체입니다. Y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원기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원기둥. 자, 여기선 일단 위에 원을 먼저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쭉 가로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그리고 세로선을 길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지금 여기 원기둥에서는 제가 화면을 지금 가로로 하고 있어서 원기둥이 조금 폭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원을 그을 때하고 같죠. 지금 이렇게 보는 방향이나 높이에 대한 건 제가 임의로 일단 정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위에 원기둥의 원이 대략 타원형으로 보이는 높이에서 제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 방향으로 지금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 그릴 때 중심을 잡아놓고 동그라미가 타원형으로만 바뀐 거죠.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이 길이가 옆에 길이와 맞아야 되겠죠. 자,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네, 일단 위에 타원형을 먼저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 쭉 중심선에 맞춰서 양옆에 도형의 양옆에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밑에도 가로선을 긋고 원을 그어줍니다. 조금 선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기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원기둥을 일단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중심에 이 길이와 1번 길이와 여기 중심에서 원기둥 바로 밑 바닥에 붙는 기둥선이죠. 여기 폭과 2번과 자, 타원형의 지금 중심의 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원형의 중심의 폭을 우리 시선으로 보는 반지름 폭이에요. 시선으로 보는 반지름 폭을 1번, 2번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자, 1번과 2번 이러면 여기에서 1번과 2번 중에 어느 길이가 더 길 것 같으세요? 뭐 1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2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죠. 자,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뭐 일단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2번인 이유, 자, 원기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건 대나무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원기둥에서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대나무를 보게 되면 자, 시선에 지금 여기가 대나무 마디 있죠. 대나무 마디에 눈으로 보는 자, 우리가 이렇게 자,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게 되는 중간입니다. 중간. 여기서부터 대나무가 쭉 위로 뻗어가고요. 중간 시선에서 보는 중간에서부터 여기로는 아래로 대나무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나무의 마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러면 집에 있는 뭘 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PT 2리터짜리 물병? 물병 바닥을 눈높이 중간에 놓고 그 선이 위로 올렸을 때 어떤 동그라미 라인선이 되는지, 그 다음 그 물병 밑바닥이 밑으로 내렸을 때 그 동그란 바닥의 라인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아마 관찰해 보시면은 집에서도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나무를 보게 되면 밑으로 보면 볼수록 그 마디가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위로 갈수록 그 대나무의 마디가 점점, 점점, 점점. 자, 이런 식으로 위로 볼 때 마디가 점점 원의 모양에 가깝게 굴곡이 지게 되고, 밑으로 볼 때도 내려보면 볼수록 원의 모양이 이렇게 굴곡이 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걸 이 원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원기둥에 우리가 지금 원기둥을 볼 때는 이 서 있는 원기둥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먼저 시선이 가겠죠.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 이렇게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부분이 여기 또는 뭐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해당이 돼서 이렇게 밑에 부분이 더 동그랗게 된다는 거. 네, 그럼 여기보다 똑같은 동그라미 타원형이 아니라 밑에 부분이 조금 더 타원형이 밑으로 더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요 부분입니다. 밑에서 요 부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중간 우리가 타원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둥이 내려오고 기둥이 내려와서 만약에 이렇게 이 수평선에 맞춰서 그대로 원을 붙여서 이렇게 원을 돌렸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입체로 생각할 때 어떤 도형이 되겠어요? 입체로 생각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잘려져 있는 원기둥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모양처럼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입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기둥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로 돌아가는 뒤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뒤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수평선을 그은 가로선을 그은 이유는 타원을 긋기 위해서 그어준 거지 이 내려온 선에 원을 맞춰서 긋기 위해서 그어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선이 내려오다가 이 수평선 전에 원이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 원에 맞물리는 상태에서 바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수평선은 이 가로선은 여기 있어요. 그럼 돌리는 원 지점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선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미리 벌써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가로선 수평선은 여기 있어요. 근데 원이 걸리는 지점에서부터 바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바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그대로 반에서 뚝 잘려서 내려온 기둥과 수평선을 전부터 뒤로 돌아가는 타원형으로 그려주면 더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원기둥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기둥 잡는 법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원으로 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태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렵고요. 복잡한 만약에 모양이더라도 그걸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손가락이 있겠죠. 자, 손가락이 있으면 원기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기둥 하나 긴 게 있고요. 거기에서 원기둥 하나가 작은 원기둥, 또 작은 원기둥, 또 작은 원기둥 세 개가 합쳐져서 손가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형태를 보더라도 그걸 간단한 도형화로 먼저 분해를 하신 다음에 그 도형, 간단한 분해된 도형으로 크게 선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힘든 복잡한 형태들을 잡을 수가 있으시겠죠. 자, 원기둥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원기둥에서 여기 밑부분 있죠. 원기둥에서 여기 밑부분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다음 설명드리는 원뿔 형태 잡는 거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2번 원뿔입니다. 자, 원뿔은 밑에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가로선을 긋고 세로선을 그어주고요. 중심을 잡아주고 똑같습니다. 타원 자, 이렇게 한 다음 원기둥처럼 똑같아요. 중심을 일단 잡아서 한쪽 길이를 일단 잽니다. 재고 옆에 같은 폭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네, 완전 여기네요. 나중에 설명하는 거 이해도를 위해서 조금 복잡하게 나온 선들은 좀 보기 쉽도록 전 조금 지워 두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내려올 중심 부분만 높이만 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 이 정도로 한번 정해 볼까요? 참,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내리실 때 자, 여기 원의 끝마치는 아까 원기둥처럼 여기 점에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점에 내리시면 안 돼요. 어디에? 타원형 둘러둔 타원형 있죠. 둘러둔 타원형에 이렇게 걸리게끔, 선이 만나게끔. 자, 여기도 돌려준 타원형에 가로선전의 타원형의 선이 걸리게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아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바로 돌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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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원뿔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타원을 그어 놓고 내려오는 선이 그대로 여기 가로선까지 왔다. 만약에 이렇게요. 여기 가로선에 왔다. 자, 이렇게 가로선에 왔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되죠? 옆에서 보면 원뿔을 반으로 자른, 원뿔을 반으로 자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느낌이, 입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날 수 있도록 내려올 때 미리 타원형을 긋기 위한 이 가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원에 걸리는 부분에서 그 전에서부터 미리 붙어서 선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원뿔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원기둥하고 원뿔 잡으실 때 이 부분은 원뿔을 아마 생각하시고 원기둥을 잡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다음은 삼각뿔입니다. 삼각뿔인데 여기에서는 옆면이 모두 같은 옆면의 면적, 옆면의 모양이 모두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가는 그럼 바닥은 정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바닥은 정삼각형이 나오는 삼각뿔, 삼각뿔 형태를 잡아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자, 삼각뿔에서도 여기서도 그 아까 정육면체하고 같습니다. 삼각도 면은 삼각뿔을 볼 때 한 면, 두 면,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 세 면이 보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면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형태를 잡을 때는 약간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두 면이 보이는 두 면이 보이는 삼각뿔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뿔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V를 먼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일 때입니다. 자, V가 어때요? 니은자처럼 90도가 아니죠. 삼각형의 정삼각형일 때 각도가 어떻게 돼요? 180도, 60도, 60도씩 되죠. 60도, 60도, 60도. 90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90도가 될 때는 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90도는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V라는 소리는 90도로 선을 긋지 마시고 좁게 밑에 그 밑면선을 그으실 때 미리 좁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밑에 선을 그어 볼게요. 길게. 자, 그다음 자, 이게 90도니까 뭐 90도로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 V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V가 나와도 되고 이렇게 V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V를 그었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선에 맞춰서 밑에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었죠. 정삼각형이라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뒷면은 안 보이지만 대략 선을 그어줍니다. 연하게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 자, 이제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에서 중간으로
각도의 반을 나누어 줍니다. 쭉 반을 나누어 주세요. 자, 여기서도 반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반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는 점이 생기겠죠. 자, 모이는 점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위로 전봇대 일자로 수직으로 쭉 직선 전봇대를 세워주세요. 자, 수직으로 전봇대를 세웠습니다. 자, 수직으로 전봇대를 세웠으면 내려올 점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 다음은 각 꼭지점으로 선을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기죠. 자, 이 선이 조금 헷갈리실 테니까 삼각뿔의 선만 조금 더 진하게 표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뿔의 형태를 잡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같은 건물이나 물건들을 봤을 경우에 보는 위치, 높이에 따라서 형태를 잡으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인 구, 정육면체, 원기둥, 원뿔, 그 다음 삼각뿔, 이렇게 기본 도형 5개 형태 잡는 법을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개 기본 도형을 그 형태를 잡기 위한 밑에 그어둔 선들 있죠. 밑에 그어둔 선들을 일단 지우지 마시고 도형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도형만 조금 더 진하게 일단 선을 그어서 도형이 좀 더 진하게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도형을 그리셔서 크로키 한 점과 도형 5개 형태 잡는 걸 하셔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